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결정지을 20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 당대회의 의미와 함께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20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당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또 중국의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행사인지부터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국의 전 공산당원이 자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5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1차 전국 대표를 모아서 할 때는 13명의 대표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올해 20차 당대회 할 때는 9,700만 명 정도의 당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유기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매 5년마다 자신들의 대표를 지역별, 직능별로 뽑아서 약 2,000여 명의 대표가 이 베이징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5년마다 열리다 보니까 5년 동안에 서로 있었던 일에 관한, 즉 당의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서 회고하고 평가하고 네. 그리고 향후 5년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논의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계속 말씀해 예, 주시죠. 특히 당의 가장 중요한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에 약 200명의 위원들을 선출합니다. 즉 이렇게 2,000명이 모인 상황에서 다시 200명을 선출해서 당의 중앙위원을 뽑기 때문에 아마 내일 폐막식 날에 이 200명의 그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당대회가 사실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 대관식으로도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오쩌둥 이후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연임에 나선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또 중국 지도 체제에 어떤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중국 정치사에서는 담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먼저 마오쩌둥이 원체 강한 카리스마적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기에 1인 지배 체제가 나타났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1인 지배 체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대약진 운동의 대실패라든가 아니면은 사상과 혁명의 광풍이 일었던 문화대혁명 10년의 시간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덩샤오핑이 이러한 1인 지배 체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집단 지도 체제, 즉 5명, 6명, 7명 정도의 상황에 따라 9명도 나왔습니다만은 주요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각 세대별로 지금 시진핑 주석은 50년대생입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40년대생, 30년대생들이 10년 동안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즉 10년 주기에 최고 지도자 세대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덩샤오핑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런 정치 구조들이 시진핑 주석이 다시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집단 지도 체제는 유지되지만 1인 권력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두 번 연임, 즉 5년을 두 번씩 하면서 10년마다 교체되던 최고 지도자의 주기가 이번에 3년임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변화가 나타나게 돼서 다시 마오쩌둥 시기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단 지도 체제가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로 바뀌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이 3연임이 결정되고 난다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도 시진핑 주석이 주석직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중국의 헌법이 79조 사망이었습니다. 네. 원래 국가 주석과 부주석은 두 번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 두 번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상으로는 장기 집권도 결코 불법적인 면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보면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공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 집단 지도 체제라고 불리긴 무색할 만큼 1인 지배 체제의 강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과연 이런 현상들을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실제로는 이렇게 장기 집권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즉 반부패와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내가 완수하겠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원체 강화되고 심화되고 있으니까 내가 대등한 경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외치면서 권력 강화를 해왔습니다. 즉 향후에 중국 장기 집권의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핵심 요인은 이러한 권력 강화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 또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앞서 장쩌민 주석이라던가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임기를 딱 마치고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3연임 이상의 좀 장기 집권을 시도할 수 있게 된 어떤 중국의 배경이랄까요? 중국 국내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런 것이 좀 가능해졌는지도 궁금하고 중국 내부적으로 이 과거 주석들이 10년만 임기를 딱 채우고 넘겨왔었는데 시 주석이 계속해서 일각에서는 뭐 종신 집권도 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나 부정적인 여론은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매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중국이 마주한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쳐오면서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은 했지만은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하고 계급은 공산당 혁명으로 없어졌습니다만은 경제 발전 하에서 계층 간의 구별이 나타나고 위화감이 많이 조성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시기가 출범할 즈음에 반부패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시진핑 주석이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권력 강화를 해올 수 있었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외 정책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내부적 결집과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이 어떤 정치적 소명과 그다음에 신념을 가지고 본인이 강력한 리더십으로서 중국이 마주한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겠다라는 또 권력에 대한 욕구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로 봅니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개인 성향 그리고 중국이 마주한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럼 과연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중국 내부에서는 비판 없이 받아들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이 있습니다. 현재 반대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원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강화돼 왔고 또 대내외적인 상황이 녹록치가 않으니까 이러한 비판 세력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강하게 부상하거나 또는 세력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비판 세력들은 자세히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정치 권력을 강화하면서 반부패 정치 개혁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 정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피해를 본 거죠, 개혁에. 또 다른 쪽으로는 최근 경제와 민생이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면서 중국 국민들 내에서도 조금씩 비판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비판 세력들의 주 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 영수 호칭이 공식화될지 여부 역시 좀 주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최근에 와서 아마 20차 당대회 직전에 중국 CCTV에서 링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계속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호칭을 인민영수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요. 영수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마오쩌둥 시기에 마오쩌둥을 호칭하기도 했었고요. 마오쩌둥 사후에 공식 후계자였던 화구어펑이 잠시 영수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 시기 들어와서는 이런 것이 없어졌는데요. 영수라고 불리게 되면은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받았던 호칭인 당의 핵심에 이어서 중국 사람들이 우러러게 볼 수 있는 영수라는 위치에 오르면서 정치적 권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본인을 마오쩌둥 시기에 마오쩌둥의 정치적 권위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여기 중국 각지에서 또 언론과 방송에서 또 이번 20차 당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민영수라는 표현과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표현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부여될 가능성은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영수 호칭이라던가 또 시 주석의 3연임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1인 영도 체제로 좀 회귀하게 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인 집권 체제를 좀 공고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예,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본다면은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가까운 강대국인 중국이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고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면 김정은 체제에서도 1인 지배 체제에 대한 어찌 보면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이런 정치 체제나 또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할 때마다 김정은 체제는 강하게 중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국내 정치적인 양측의 이익 때문에 이런 1인 지배 체제에 대한 협력과 정치적 지지, 지원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네. 봅니다. 네, 북한이 지난 16일 이제 중국 당대회에 맞춰서 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축전을 보내서 친선을 과시하기도 했고 시진핑 주석은 또 이에 맞서서 단결과 협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북한과 이제 중국이 갈수록 밀착해 가면서 아무래도 동북아의 이 정세는 신냉전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철저하게 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20차 당대회를 즈음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3번의 축전이 오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복잡하고 심각해지는 국제 정세 또 지역 정세에서 양측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자, 전략적 소통도 더 원활히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동북아 지역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은 각자 서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네. 대미 관계에서 얻는 이익을 각자 추구한다고 봅니다. 단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또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과는 조금 이견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한으로서 자신들의 국익 때문에 이러한 도발과 대미, 대한국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은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 미일동맹, 나아가서는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체제의 강화에 네.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의 강화, 삼국의 강화가 북한의 핵 억지력이라고 미국은 얘기하고 한국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미국 주도하에 중국으로 창끝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의 이익의 차이점은 또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한국이 이러한 차이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의 의미와 함께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